자, 요 문제에서 3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38번에 5번 선지 보면 화자는 춘풍 이불을 정성껏 만들고 있어. 아니야, 만들지 않아. 이불 아래 잘라놓은 시간을 넣었다가 이미 오면 길게 거를 펴서 길게 밤을 이어가리라 이런 얘기니까.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 돌아올 거라는 굳은 믿음도 들어있지 않아, 이거는. 와서 함께 지내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억에 드러난 화제의 처지를 명확히 밝히고, 니은에 담긴 발상의 표현. 기억은 나 혼자 있는 거죠, 임 없이. 니은은 추상적인 관념을 자기 멋대로 구체적 사물, 옷감처럼 생각해서 잘라서 모아놓는 그런 표현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 혼자만 쓸쓸한 침실이 있는데 혼자 있죠, 그죠? 슬픔을 포기해서 또 슬픔은 감정이어서 추상적인 건데 물건처럼 쌓았다라는 게 그런 주관적 변형의 발상 표현법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요거예요. 자, 송민국 공부한 김에 두 작품만 더 풀어봅시다. 자, 그다음 스페링 퀴즈. 약간 흐리지만 그거 한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야 이건. 근데 수필이랑 같이 섞여 있죠. 일단 거기에 있는 32번부터 35번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홍설은 읽고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홍설 같이 읽어줘? 그냥 한번 읽어봐. 알았지? 송민공 우리가 다 아는 작품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 몇 개나 펴줬구나. 아, 이거였구나. 몰랐네. 다 풀었니? 조금만 더 기다릴게. 테리는 다 풀었나 봐? 어? 오, 우리 문법도 공부할 건데, 그치면 돼? 민준, 너만 기다리고 있어. 좀만 더 기다릴게. 귀찮지, 앞에 자꾸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애들이. 시험지 받으면요. 받자마자 절반을 접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편하잖아, 보기가. 이렇게 크게 넘기는 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이게 좀 더 편해. 알겠지? 네. 하고, 됐어? 좋아. 윤준아, 32번의 답은? 32번 몇 번? 불러, 틀려도 돼. 왜 이렇게 애견남, 어쨌든. 혜린, 번? 대답이, 뭐라고? 같이 해주면 안 되냐고? 아, 나 진짜.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일단. 야, 봐봐.
그다음 또 부를게요. 그냥 33번에 2, 34번에 2.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게. 33번, 뭐죠? 34번에 2, 35번에 3. 자, 확인해 볼게요. 서리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물음표이지만 궁금해서 던지거나 몰라서 묻는 거는 질문이고 대답이 필요한. 그게 아니라 궁금하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는데 던지는 물음표는 질문이 아니라 서리법이라고 했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그래서 야, 맞췄으면서 자, 그래서 서리적 표현 사용하면요. 의미는 무조건 강조돼요. 뒤에 건 확인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점층적 방식은 뭐냐면 점층적 방식은 점점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심화되는 거 점점. 점점 그러면 작아지고 약해지는 건 점강법이라고 그래요. 강. 하강할 때 강. 반대말. 이런 표현 되면 주제 부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쓰였어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대상을 예천해야 돼요. 좀 전에 1, 2번 선지는 뒤에 거 안 봐도 너무나 당연해요. 앞에 것만 맞으면. 뒤에 거 확인하도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둘 다 확인해야 됩니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여러 가지 감각, 둘 이상의 감각이 나오면 되는데 그걸 활용해서 대상을 칭찬하고 예찬하는 게 나야 되는데 여기에 공통점인데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임에 대한 임과의 이별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하는 작품입니다. 반어적 진술 아예 없고요. 명령적 어조도 없습니다. 33번 이 주엉설에서 서리법은 어디냐면 이 작품의 특징은 주엉이 이런 거지. 손님이 손님은 어떤 존재냐면 대화의 수필인데 대화로 설정한 수필인데 손님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홍은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주제의식을 가진 개성적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대는 왜 배에서 위태롭게 사냐? 장사꾼도 아니고 뱃사공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무섭게 여기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변화불측한 물에 헤매다가 그러면 죽을 텐데 왜 위태로움을 무릅쓰지? 했더니 주홍이 말하는 건 뭐냐면 평탄한 곳을 디디면 느긋해지고 험한 곳에 처하면 두려워서 조심하는 법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조심하면 든든하게 살지만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니 땅에 사는 것보다 물 위에 배를 띄워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볼까? 그러면서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서리법 물에 서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비유적 표현을 보시죠.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 바다 같은 것이고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 같은 것이니 그 가운데서 내가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단 그냥 배 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안전한 때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야? 안전한 때에는 후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 걱정을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러니 뭐가 더 무서워? 세상사에서 사는 게 더 무섭다. 자, 33번. 이미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그쵸? 2번 선지. 조물주의 탓은 운명 탓. 자신의 타고난 팔자 탓을 하는 거고.
여기 34번 문제도 우리가 해석했으니까 너 감녀죠. 처음에 말한 이 사람은 위로하고 질문하는 존재로서 대립하지 않습니다. 우주적 화자죠. 35번 3번 조각배의 돛대를 길게 하고 노래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 이것은 바다에 있는 이런 바람과 물결은 주홍을 위태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홍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죠? 오케이? 왜 자신이 없어? 다 맞췄지. 못 틀렸는데. 못 틀렸는데. 자, 두 번째 프린트 갑니다. 두 번째 하나 더 풀어보자. 송민국 또 있어요? 우리 진도를 잠깐 느리게 가면서 간략 배웠으니까 계속 써먹어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유형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들.
아, 이거 나 작품 해석해 드릴까요? 어때요? 괜찮아요? 나 작품 해석해 줄게. 잠깐만 봐. 이때 노친이라는 건 늙은 부모, 부친일 수도 있고 모친일 수도 있고 두 분 다일 수도 있으면 사는 그리움. 여러분들 사모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모곡? 사모님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사모, 엄마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사노친곡 한번 가보죠. 원래 해석을 잠깐만 보기 박스 여기 있긴 한가? 뭐 됐어. 가볼게. 봄은 오고 왜 이러지? 자 다시 봄은 오고 또 오고 푸른 푸르고 또 푸르니. 아 이게 이래. 대꾸죠 대꾸 문장이.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른 것 같이. 이 봄이 이렇게 자꾸 오고 매번 풀도 다시 또 푸르는 것 같이 어느 날인가는 고향에 돌아가 노목께 배울 건가. 지금 나는 여기 사 놓친 곳에서 놓치는 노모 늙으신 어머니를 얘기를 하네요. 나는 현재 일수에서는 뭐예요? 고향이 아닌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이 곳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보시고 싶은 거죠. 친년은 75세. 친년 뭐라 그랬어요? 밑자 붙이면 안 됩니다. 밑에 해석 어떻게 돼 있어요? 친년에다 밑자 붙이면 이상해져요. 자, 여기 해석. 어머님 연세, 부모님 나이. 년은, 년은, 일은, 와, 옛날 조선시대 치고는 오래 사신 겁니다. 영로는 집까지의 길은 수천리. 수천리는 심정적 거리가. 왜 그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떠나 있지? 돌아갈 기약, 약속, 기대는 갈수록 아득하구나. 돌아갈 일이 막막해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지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잠이 없는 중야, 한밤중에 눈물을 개워 설었구나. 겨워는 눈물 겹다의 겹다에서 온 겁니다. 겨워는 못 참어, 못 참고 서럽구나. 그래서 한밤중에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아니나니 날지 않으니 편지를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없다. 서리법. 원래 옛날엔 기러기가 어떤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비둘기로 소식을 전해서 전서구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기러기에다가 비러기 발에다가 뭘 묶어가지고 날려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름이 가득하니 근심 걱정 시름 가득하니 꿈인들 이를 쏜가. 꿈인들 이를 쏜가는 꿈속에서라도 부모를 뵐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근심 걱정이 너무 가득해서 뭐 할 수가 없어? 잠조차 들지 못함을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을 자서 꿈이라도 꾸면 어쩌다가 어머니라도 뵀지. 그런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매일의 놓친 얼굴이 매일같이 놓친 얼굴이 눈에 삼삼하다. 어른거린다. 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누구? 누구? 1시간 반 정도 하자. 3시 반 정도쯤? 3시 반에 끝나면 돼요. 네, 네. 엄마? 영어쌤. 영어쌤? 조인석 영어쌤? 네. 여기 켄즈쌤? 뭐지? 엄마가 너한테 엄마 아니, 단어 아래. 아 진짜. 씨. 자, 동산에 올라보니 고국도 멀구나. 고국 땅입니다. 나라. 아 지금 이 사람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타국에 있는 거네요. 타국. 그치? 아 타국에 왜 있지? 나라의 어떤 외교관, 사관, 사신으로서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갔을 수도 있고 전쟁에 참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태행이 어디인가 구름이 험하구나. 머흐레라는 처음 보는 단어죠. 험하구나. 구름이 뭉게뭉게 켜서 태행이 산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태행산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갈수록 에일촌심이 여림시면 하여라. 밑에 어휘풀이 딱딱 있습니다. 에일촌심은 부모님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안뜨거. 여림시면은 깊은 연못가에 있는 듯 조심스럽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갈수록 부모님 그리워하는 마음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심해진다. 정도로 해석합시다.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 심해진다. 혹은 조심스러워진다. 이런 거지. 조심스러워진다는 건, 아, 이러다가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나 없는데? 막 그런 걱정. 걱정이 심해지는 거고. 내 죄를 아는데, 유찬이 오히려 박벌이라. 해석 뭐라 나요? 유찬은 뭐래요? 유배입니다. 맞죠? 유배, 귀양 간 거야. 아, 귀양 갔구나. 박벌, 오히려 가벼운 벌이라. 원래 더 심하게 사약 같은 거 맞아가지고 죽었어야 되는데 유배지로 보내주셨으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야. 지처에 곳곳에로 해석합시다 그냥. 성은 임금의 은혜죠. 은혜를 어찌하여 갚을까? 어머니께서도 노친께서도 풀어 마음을 풀어 해다 헤아리시고 너무 그리워하지 마소서. 누구를? 아들인 나를. 이해됐니? 너무 자식 걱정할 거 아니야.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호호 할아버지가 아들이 호호 할아버지가 돼도 옛날에 결혼도 일찍 했잖아. 엄마 나이가 75이면 옛날에 여자들 15, 16에 결혼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많으면 60, 적어도 쉬운 50대일 겁니다.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세상 물정 다 알 거 아는 아들이 진나한테는 얘야, 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대. 부모님들은 항상.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저 은혜 받아서 오히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곳을, 하늘은 높게 있지만 낮은 곳을 소리를 잘 들으시니 귀로 잘 들어줘. 일월이 가까워서 해와 달이 가까워 하토 지상에 비추시네. 대꾸입니다. 두 줄. 하늘에 뜬 해와 달은 다 이 낮은 곳 땅의 소식을 자세히 알아듣는다.
아무튼 우리 모자 지정을 살피실 때가 하늘이 왜 없으랴. 서리법. 언젠가 하늘이 우리의 엄마와 나의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잘 살피셔서 만나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해됐죠? 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시에 수업이 있었는데 지금 일어났대. 지금은 이런 걸 다 해석하고 풀잖아. 고3 되면 해석 들어가지 않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어보는 대목만 찾아 들어가서 거기만 일부씩 해석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 지금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지만. 혜린이는 미술학원 다닐만해? 안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랬나? 가면 몇 시간 있다가 오는 거야? 중간에 밥 먹으러 나갔다 오고? 아, 진짜. 미술. 국민대 가면 좋겠다. 어, 홍대로.
다 풀었어? 민준아? 너무 신중한 거 아니야? 다 풀었어? 채점해? 얘기. 어? 왜 이렇게, 왜? 야, 틀리면 어때? 틀리면서 배우는 거지, 왜? 자, 채점합니다. 채점하고 잠깐만 쉬었다 하죠. 자, 자, 몇 번? 38번부터. 38번에 3, 39번에 4, 40번에 1, 41번에 5. 질문? 확인해 줄게. 잠깐만. 야, 직유법은 요 달리니까 요거 달리는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모드니까 이게 봐야 될 게 B는 직유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만 A는 그게 안 돼야 최종적으로 적절한 거야. 이거 항상 신경 쓰면서 풀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하나씩 분리해서 봐야 돼. 직유법은 다들 알지만 처럼 같이 듯이 같은 것들이 쓰이면 직유법. 자, 대꾸법이 쓰이면 운율을 형성하는데 A에 쓰였더라도 B에는 안 써야 됩니다. 그거 구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면 38번에 적절한 거 보면 모두 서리적 표현. 자, 서리법은 이 뒤에 거 똑같죠? 좀 전에 봤던 읽었던 천지랑 고전 시간은 서리법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보고 하면 안 돼. 확인해보고 풀어야 돼. 의인법 의성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9번 가보죠. 39번은 4번이 답인데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여기도 읽긴 읽어야 되지만 샬와 풀쳐 해는 모습에서 임금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다지만 서러워 풀쳐 해는 건 누가 서러워 풀쳐 해는 거냐면 어머니께서도 풀어서 헤아리시고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때 풀어서 헤아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내가 유배간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심하게 하지 말고 임금이 그래도 그거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좀 생각해 주셔요. 란 얘기예요. 이때 헤아리는 건 누가 헤아리는 겁니까? 노친이 헤아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 말을 봐야지. 아, 미안해. 서럽, 이거 또 나왔네. 프로 헤아리니 조물죄 탓이로다 해서 자신의 타고난 운명 탓하는 겁니다. 문제 똑같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임금에 대한 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운명에 대한 탓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다른 것들 됐고. 40번, 40번에서 1번 선생 봅시다. 봄은 오고 또 오는 것에서 이후에 돌아갈 기약이 실현될 것. 아니야.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어. 기약이 막막해, 아득해. 그래서 유배지에 갔는데 언제까지 너 유배하라고 얘기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A와 B의 공통점. 자, A가 뭐지요? 개성, 내 잠을 깨웠던 기러기, 내 편지를 전해줄 존재인데 없어서 아쉬운. 이거밖에 없네요. 감정이입 아니고 소망 실현 시켜주는 건 기러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B는, A는 아닙니다. 이상형 아니고 경외감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보통 경외라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가 해답 나갈게요.
자, 갑시다. Recording in progress. 페이지 22페이지예요. 제목은 수라라고 하는 현대시 한 편이 있네요. 이 작품은 여기 앞에 물론 현대문학, 좀 전까지는 고전문학이었으면 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이라 그래서 서정문학은 뭐냐면 시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시문학. 그래서 뭐 1900년도 개화기 때부터 해서 쭉 여기 나오는데 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 내신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서사문학은 소설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뭐 그런 거 있다는 거고 그냥 지나가 보면 술합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 작품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는데 백석이라는 시인이 되게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를 되게 감각적으로 잘 썼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쓴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가보죠. 수라가 무슨 뜻이냐면 뜻풀이 해석이 없나? 여기 있네 제목. 아니네. 여기 수라 있습니다. 여기 보자 여기. 수라는 아수라의 약칭이며 아수라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악한 신인데 아수라의 싸움터를 아수라장이라고 한다. 들어봤지 아수라장? 근데 이게 수라가 불교에서 어, 귀신 이 세계를 6개의 스테이지로 나눌 때 이 아수라가 폭력적이고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는 귀신이라는 뜻도 돼요. 어쨌든 읽어봅시다. 왜 제목이 수라인지. 아수라의 수라입니다.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와서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현재 시제입니다. 뭐뭐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니은다나 는다를 쓰면 현재 시제를 쓰게 되는데 현재 시제를 쓰면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 같죠. 차디찬 밤이다. 겨울이네. 어우 추운데 추운 그 겨울에 밖으로 버렸습니다. 추운 곳으로. 어느샌가 어느샌가 새끼 거미가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처음에는 거미 새끼, 그 다음에 큰 거미.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짜릿한다가 무슨 뜻이냐 이거. 또 어때? 그 거미 죽일 생각에 짜릿한 거야? 이러면 이거 완전 사이코죠.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행위의 반복. 하며 차가운 밖이라도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감정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행동은 어땠어요? 첫 번째 행동은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었어요. 근데 큰 거미가 온 걸 보고 아, 내가 버린 그 새끼 거미, 거미 새끼를 찾으러 온 어민가 보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런데 이미 저쪽으로 떠났으니까 버렸으니까 그것으로 가라고 이 행동을 할 때 거미를 쓰러 이번에 또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할 때 그때 드는 감정, 심정, 정서가 변하죠. 서러워합니다. 이 짜릿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섬찟하다, 미안하다 이런 뜻의 의미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아픈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진정되기도 전. 어디 좁쌀알 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이제 막 깬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
더 작아 아까 맨 처음 말했던 거보다. 이번엔 큰 검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어른거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짜릿하다. 가슴이 메인다. 더 점점 심해져.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뭐 하려고? 나는 손을 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무서워하며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또 여전히 서러워.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을까요? 감정이 얘네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까요? 나는 이 작은 것을 나는 그럼 방 안에 혼자 있는 거지. 그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을 야, 얘 진짜 이거 마치 이거 연쇄 살인범 같은 느낌 아니야? 뭐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애가 초등학생짜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이 살인마가 어떻게 얘를 한강물로 던져버린 거야. 엄마가 찾으러 와. 야, 너 엄마 너 네 자식 만나고 싶어? 내가 던져줄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 거의. 갈게. 이것의 엄마 아까 큰 거미 누나나 형은 처음에 버렸던 그 거미. 처음 버렸던 그 거미는 거미 새끼는 작은 거미는 성별을 모르니까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면서 있다가 쉽게 빨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서 지냈으면 하는 소망과 거미 가족들의 헤어짐에 대한 연민입니다. 근데 그 헤어짐은 누가 일으켰어요? 이 참 밖에 문 밖은 되게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살기 힘든 혹독한 장소이지만 추운 곳이지만 거미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 가능성 있는. 자, 이것의 엄마나 누나나 형이 자, 의인법 쓰였어요. 아마도 나도 가족과 헤어져 혼자가 된 상황이라고 이미 은근히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수라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런 난장판이 되고 극도로 비참한 상황이 된 걸 수라라고 하지만 거미 가족에게 폭력 이런 자기 스스로가 아수라의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문제 풀어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한 작품 더 할 거야. 여기서 마무리 줄게. 그래, 물어보는 내가 잘못한 거지, 그치? 채점해도 되겠어요? 채점합니다. 1번에, 오케이, 서리법 없어요. 나머지 사투리, 지역방언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사용은 향토적 분위기를 가지기는 해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인격화했다는 거 의인화했다는 거고요. 자, 2번에 2번입니다. 정서 변환 있죠. 3번에 3번에 2. 나의 행동은 무척 작은 새끼를 거미를 문 밖으로 넣는 행동은 그 거미 가족이 함께 다 만나기를 원하는 행동인지 일제를 탄압한다고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뭐 이 문장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시의 화자도 그런 일제 때문에 헤어진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푸는 게 맞겠죠. 저 프린트 주세요. 힘들게 왔는데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닐까?